그러면 두 번째 교육을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어떠셨어요? 우리가 이 배우가 워낙 내성적이고 조금 뭔가 부끄러움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작은 대화, 소소한 대화도 낯가림도 심하고 하니까 어렵구나.'라고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 나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한국이 이런 스몰 토크, 이런 소소한 대화에 약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약한가 궁금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유럽권과 한국권의 스몰 토크의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유럽권에 있는 한 회사에 그러면 평소에 스몰 토크를 직원들과 얼마 정도 하십니까?라고 조사를 했더니 평균 7분 정도 사용한다고 해요. 평균 7분이면 그 이상 사용하는 팀도 있을 거고 더 적게 하는 팀도 있겠지만 한국은 그러면 몇 분 정도 스몰 토크를 하루에 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편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분보다 적지 않을까? 그러면 3 분? 2 분? '아 그조차도 안 할 것 같은데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네 1분 이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진짜 안 하는 조직도 있을 거고 또는 더 많이 하는 조직도 있을 거고요. 네 이 스몰 토크를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힘들어하냐? 낯선 이들과 특히 또 마음적 거리가 있는 사람들과 왜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냐? 멋쩍어하냐? 그 이유를 한번 파악을 해 봤어요. 그 파악을 해 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날씨 어때요? 기분 어때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묻는 것이 대단한 정보가 아니고 소소한 이런 질문하는 것이 내가 가벼워 보일까 봐. '아 이런 걸 묻는 거 좀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인사 다음에 말을 붙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망설인다는 거죠. 공감하시는 분 많이 계실걸요? '그래 인사했으면 됐지 뭐. 괜히 이런 거 묻는 거 괜히 너무 가볍게 여기지지 않을까?' 또 하나 우리 한국 문화의 특징 예의와 체면을 얼마나 중시하게 여기는 문화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서 이렇게 묻는 거 뭐 스몰 토크를 계속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예의에 어긋나는 거 아닐까? 저 사람 별로 원하지 않는데 대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괜히 가서 오늘 기분 어떠세요? 오늘 따뜻하게 입으셨어요? 오늘 저녁 뭐 드실 건데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괜히 예의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뚝 했는데 상대방이 단답형을 이야기하거나 "네." 또는 "아니요." 또는 그 이상을 또 시큰둥하게 반응을 하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좌절감까지 느낀다고 합니다. 괜히 내가 친한 척한다고 괜히 더 가까워지려고 말을 붙였나 보네. 그냥 할 얘기만 하고 말아야지라고 해서 다음 만남에도 이런 가벼운 소소한 대화를 시도조차들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스몰 토크의 힘 제가 막강하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가 마음적 거리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낯서니 그리고 뭔가 아직 친분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때는 마음적 거리가 멀 수밖에 없어요. 어떤 본론을 이야기해 우리가 할 일이 이겁니다. 이겁니다라고 바로 본론을 이야기할 때 마음적 거리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뭔가 말랑말랑한 대화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 대화가 즐겁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뭔가 말 하나의 실수에도 기분 상하게 되고 '아 저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 않아.' 이런 오해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본 대화를 하기 전에 가벼운 대화죠. 날씨 갑자기 너무 추워졌죠. 점심은 드셨어요?" 이런 가벼운 소소한 대화를 먼저 했을 때 마음적 거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대화가 말랑말랑하게 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서로 오해나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스몰 토크의 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실까요? "난 스몰 토크 많이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나는 체면, 그래 예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냥 할 말만 하는 것 같아. 라고 하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스몰 토크의 힘은 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대화를 이끄는 데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어색하시더라도 리더 분들이시니까 먼저 다가가서 가벼운 대화 주제를 던져보시는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가 이 영어 질문 제가 뜬금없이 보여드린 것 같은데 유럽권 사람들이 한국 사람보다 스몰 토크를 잘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문구에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우리가 How are you 하면 잘 지내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I'm fine. 네, 네, 잘 지내요. Thank you.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마지막에 뭐가 붙어 있냐면 and you라고 붙여져 있어요. and you 뜻은 당신은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영상 기억나시죠? 어디 사십니까? 네, 연희동에 삽니다. 대화가 끝나버렸어요. 아, 네, 의원님은 어디 사십니까? 라고 and you, 당신은요? 의원님은요? 라는 말이 갔을 때 이 스몰 토크가 조금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이나 아직 가까워지지 않은 사이에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먼저 붙여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네, 아니요. 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아, 네, 당신은요? 라고 and you를 붙여줬을 때 우리 한국 평균이 몇 분이라고 했죠? 1분 이내 정도의 짧은 대화를 가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린 그 이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는 1분 이상 하시죠. 시간 모자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린 거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이제 가까워지려고 하는 사람,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다가가려고 하면 스몰 토크를 어색하지 생각하게 마시라는 거죠. 어색하게 생각하신 거 아닌 거. 이게 바로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1분을 넘기는 것을 평소에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직접 만났으면요. 저희 짝짓분하고 스몰 토크도 한번 해보시라고 1분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라고 해볼 텐데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몰 토크 소소한 대화를 할 때 이 세 가지만 한번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 세 가지 팁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쪽에 좀 깨알같이 적혀 있는데 BMW라고 좀 적혀 있어요. 차종 이름이 아니에요. 네, B는요. 바디 랭귀지라고 해서 몸짓 언어예요. 짧은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상대방의 몸짓 언어입니다. 날씨 너무 추워졌죠? 라고 했을 때, 아, 맞죠. 뭔가 가벼운 몸짓 언어로, 표정도 몸짓 언어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몸짓 언어를 해줬을 때 호감 가는 대화라고 상대방은 여겨요. 두 번째는 무드예요. 분위기죠. 상대방이 심각한 표정을 했을 때 같이 심각한 무드,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거고 상대방이 신이 나서 기분 좋은 대화를 했을 때 같이 밝은 표정을 해주고 그 무드를 만들어주는 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스몰 토크를 할 때 이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월드입니다. 단어예요. 긍정적인 단어를 짧은 대화 속에 많이 사용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누군가와 첫 대화에 딱히 대화 주제가 없을 때 가벼운 누굴 막 정부 욕을 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스몰 톡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 뒤가 찝찝한 느낌 받으십니다. 그런데 첫 만남에 가벼운 짧은 대화를 했는데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한 사람하고는 헤어지고 나서도 긍정 기억이 남아요. 다음에 만났을 때, 아, 저 사람하고 대화 참 즐겁던데 라고 대화를 또 하고 싶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길거리에서 만나거나 어떤 활동을 할 때 만났을 때 인사하고 나서 가벼운 스몰 토크 타임을 던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몸짓 언어, 분위기, 이 단어를 잘 사용해 주는 거. 그랬을 때 상대방한테 좋은 기억을 선물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짧은 대화 속에서도 어떤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어가도록 할까요? 플러스 1%의 합법으로 상대방과의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해라. 플러스 2%의 합법이 뭘까요? 우리 인사 늘 형식적으로 하지 않나요? 인사를 안 하게 되면 사실 더 좋지 않지만 인사를 매일매일 주거니 받거니 해도요. 똑같은 인사를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사실 그게 기억에 남지 않고 뭔가 형식적으로 여겨져요. 자주 만난 사이도 특히 그렇죠. 눈도 보지 않고 인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헤어져요. 그런데 가끔씩은 플러스 1%라고 뭔가 하나 더 한다는 거죠. 플러스 1%의 합법을 딱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매일 만나고 또 가끔씩 보는 사람이지만 아는 사이예요.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바로 본인들이 할 일로 시작하게 되면 인사하고 그냥 끝나버리죠. 그런데 안녕하세요 했는데 변화를 감지한 거예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훨씬 젊어 보이신다. 이렇게 플러스 1% 합법을 더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느낄까요? 아, 나한테 평소에 관심이 있었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속으로 미용실 갔다 왔나 보다.
헤어스타일 바뀌었네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한 번쯤 이 타이밍이 언제 제일 좋냐면 인사할 때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다가가서 이야기하면요. 뭔가 상대방도 아, 네 라고 멋쩍을 수 있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그 시간이 인사하는 타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 지금 뭔가 오늘 느낌이 다른데요. 어디 지금 헤어스타일도 바뀌셨는데요. 또 얼굴 훨씬 혈색이 밝아 보이시는데요. 뭔가 플러스 1% 합법을 더해줬을 때 상대방은 아, 나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기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결과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회사에서 사랑받는 직원이 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상사들한테 막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플러스 1%의 합법을 잘 사용하는 직원이 결국 잘 되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결국 소통을 할 때 관심이라는 중요한 자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를 딱 감지했는데 상대방이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이야기해 줬을 때 상대방은 아주 좋은 호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리더님들, 우리 선생님들은 변화를 감지했을 때는 나중에 이야기해야겠다 하면 놓치신 거고 그 순간에 발견했을 때 자연스럽게 인사할 때 플러스 1%의 합법을 사용하셔서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도 오늘 또 들으면서 한 번쯤은 더 실천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해 주실 거죠? 자, 그렇다면 혹시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오케이. 벌써 잊으신 선생님 계실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한번 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플러스 2%의 합법을 쓴다는 자체가 관심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의 행위거든요. 그러면 관심을 보이는 방법이 또 있어요. 아까 인사도 자주 하는 사이 또 하게 되면 항상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하게 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몇 가지의 행동들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나의 어떤 친구분이 있거나 가족이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면 정말 좋고요. 혼자 듣고 계신다고 하시면요. 꼭 기억했다가 내가 대하는 상대한테 이 행동을 먼저 해야겠다라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상대방한테 관심을 보이는 방법. 자, 첫 번째는 시선이 대화 상대를 향하는 거. 저 요즘 입모양 보이지 않잖아요. 오로지 소통할 수 있는 건 눈빛이에요. 그랬을 때 시선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보면서 향하는 것은 아주 기본 중 기본이지만 우리가 때론 시선의 맞춤이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내가 리더라고 하면 상대방을 향해서 시선을 바라봐 주는 거. 요거. 그죠? 두 번째는 바로 대화 상대를 향해 몸을 기울이는 거. 몸짓언의 기울기입니다.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의자에 딱 기대서 뭔가 듣고 있다. 물론 듣고 있는 표정이나 액션을 취해주면 듣고 있구나 느끼지만 일단 몸의 기울기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다고 하면 관심이 있다라고 상대방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몸짓 언어 또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지금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어요. 시선과 나의 몸의 기울기가 지금 두 번째 이야기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표정과 개방적 자세를 취하기. 또 지금 몸짓 언어 중에 하나가 표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표정과 또 다른 제스처예요. 상대방한테 방어적인 제스처보다는 열린 제스처를 많이 줬을 때 내 마음이 당신한테 열려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 춥잖아요. 그러면 팔짱 끼기도 하고 뭔가 방어적인 자세를 많이 취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대화하는 그 순간에는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개방적인 자세로 몸짓옷을 열어줬을 때 상대방도 한 걸음 정도 나한테 다가온다라는 거. 아직까지도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하기 전에 관심을 보이는 3단계까지도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어요. 네 번째 볼까요? 아직도 말 한마디 나오지 않나요? 고개 끄덕거림입니다. 고개를 끄덕을 나 지금 대화할 준비 됐어요 라고 보여주는 거죠. 액션이죠. 이런 행동을 딱 보여줬을 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대화를 하려고 하구나 라고 상대방은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걸 준비한다고요? 대화를 하려고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자, 4단계까지는 평소 잘 알고 계실 거 생각합니다. 이제 첫 대화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몸짓 언어만 쭉 나왔어요. 관심을 보인다고 느낄 만한 것 중에서 지금 4단계까지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에 짧은 어구라고 이야기 나서 이 짧은 어구는 우리 흔히 맞장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장구를 했을 때 저분하고 지금 대화가 재밌겠는걸, 대화를 좀 하고 싶게 생각하고 있는걸, 준비되셨는걸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 대화를 하려고 할 때 1번부터 4번까지 준비하고 대화를 시도하는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실까요? 말만 하면 됐지. 언어만 나가면 됐지. 이게 소통이 아니라 소통한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됐을 때 상대방은 소통이 잘 되구나라고 여깁니다. 어떤가요? 나의 몸짓 언어의 점수를 본인 스스로가 조졌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거울이 있다면 거울 한번 봐주세요. 나의 그 표정이 상대방이 대화를 하고 싶다, 관심을 느낀다는 표정을 취하고 있을까? 그런 시선을 마주치고 있을까? 나의 몸의 기울기는 항상 상대방 향해 기울여져 있을까? 반대편은 아닐까? 그렇죠? 개방적인 제스처, 손짓을 향하고 있을까? 지금 날씨가 춥다고 해서 호주머니 내가 손이 들어있거나 팔짱 끼거나 뭔가 방어적인 자세로 대화를 할 자세를 취하고 나서 나 관심 있어요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상감을 터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보이는 방법을 제대로 취했을 때 우리는 상감을 터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대체 이 상감이 무엇인가 궁금하시죠? 첫 번째 감은요. 일단 관심이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고스란히 전달됐을 때, 플러스 이프로 해법도 전달됐을 때, 스몰 토크도 전달됐을 때 첫 번째 감을 상대방이 느낍니다. 바로 공감이에요. 아, 내 마음을 공감해 주려고 하구나. 아, 인더님이 나의 마음을 좀 공감해 주려고 좀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데 사실 가족도 공감하기 힘들지 않나요? 네. 공감이라는 단어가 소통에서 빠지지 않고 있지만 우리 다 서로 다른데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공감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공감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나는 공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나 당신의 마음을 지금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는 거 보여주는 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두 번째 감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은 바로 직감이에요. 직감.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감정을 느껴주는 것. 어떤 행위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앞에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맞장구 언어. 맞장구 언어뿐만 아니라 표정도 직감을 보여줄 수 있어요. 뭔가 이야기했을 때 반응을 해주면 내 마음을 지금 알아주고 있구나.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구나. 라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직감하지 않고는 저 사람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근데 나 속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표현하신 분 계신데 상대방 말하지 않으면, 직감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직감을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고요. 공감과 직감을 잘해주시면 마지막 감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감은 바로 신뢰감이에요. 아, 저 사람 나의 감정을 잘 느껴주고 있구나. 그리고 맞장구, 직감도 잘해주시네. 저 사람한테 난 신뢰감이 가. 라고 신뢰감까지 터치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에토스 기억나시죠? 일부에서 했던 거. 에토스가 신뢰감을 전달해 준다고 했습니다. 신뢰감을 그냥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공감해주고 직감해줬을 때 우리는 신뢰감까지 동시에 터치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면서 리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이 세 가지 기본 상감은 끊임없이 터치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취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공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그 방법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공감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서로 다른데 100% 공감 어떻게 해요? 하지만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은 해볼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공감을 잘 하신다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상대방이 울어. 같이 나 잘 울어. 나 진짜 공감 잘해. 상대방이 웃어. 나 잘 웃어. 나 진짜 공감을 잘해. 반응을 잘하는 거 가지고 공감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이것도 공감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반응을 잘한다고 해서 공감을 잘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직감일 뿐이거든요. 공감은 바로 이거예요. 말하지 않았는데 그분을 평소에 관심 있게 쭉 봤는데 요즘 좀 힘든 것 같아. 알아채는 능력이에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요즘 힘든 것 같아. 평소 좀 달라. 알아채요. 그리고 나서 아,
그래서 요즘 힘들 것 같아 라고 그 감정을 이해해 주는 능력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왜 저렇게 힘들어해? 이것을 이해해 주는 능력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알아챘는데 아 요즘 그래 좀 답답하고 힘들 것 같네. 요즘 좀 건강이 안 좋잖아. 그래서 많이 힘들 것 같네 라고 이해해 줘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반응해 주는 거죠. 요즘 많이 힘드셨죠? 라고 반응해 주는 거죠. 세 가지 단계를 잘했을 때 선생님은 참 공감을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공감 잘 해 주신 분이 내 옆에 있으면 어떤가요?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죠? 내 감정에 뭔가 빈틈을 공감을 잘해 주는 분이 내 곁에 있다고 하면 채워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공감을 잘해 주는 사람인가 또 지금 물음표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나는 잘 웃어주고 누가 화가 나면 같이 화도 잘 내주고 이게 공감을 잘한다 생각했는데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감정을 좀 알아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늘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있는가? 반응해 주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세 가지 공감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떨까? 저도 이 공감 능력을 가지기 무진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 하나 더 이거는 실습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가까운 국가 중에요. 정말 이 맞장구 직감을 많이 하는 국가가 있어요. 자, 어느 국가 딱 떠오르세요? 네. 일본 딱 떠오르시죠? 일본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대화를 하는 중간중간에 이 맞장구 언어를 정말 많이 합니다. 소데스까? 어떠니 계속 반응해요. 끊임없이 하죠. 저희 정서상 너무 좀 많이 하네. 조금 산만하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맛깔나게 대화를 한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들은 대화 속에 있는 맞장구 횟수가 호감 있는 대화라고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맞장구 언어를 쓰고 있는 일본이요. 궁금해서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1분에 몇 회 정도의 맞장구를 하면 상대방이 호감 있는 대화라고 여길까? 궁금해서 이 연구를 했는데 몇 회 정도로 나왔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1분에 10회? 조금 더 쓰셔도 돼요. 조금 더 쓰셔도 돼요. 20회. 거의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죠? 네, 15회에서 20회. 박수 짝짝짝. 네, 15회에서 20회요. 초로 나누면 3, 4초당 한 번이에요. 3, 4초당 한 번. 3, 4초당 한 번. 그럼 제가 아까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자,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소데스가 하나, 둘, 셋, 호또니 하나, 둘, 끊임없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 저희 정서상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의 정서를 반영한다고 하면 저희는 조금 더 9초, 10초당 한 번 정도 1분에 6회에서 7회 정도는 맞장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잖아요. 언어 맞장구는 아니에요. 언어 맞장구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몸짓 맞장구도 맞장구입니다. 끄덕거리는 거. 이것도 다 맞장구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데 1분에 한 6회 정도 나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생각해 나는 맞짱 그 정도는 안 한 것 같은데 1분에 한 번 정도 하나? 라고 하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직감을 건들 수 있는 이 맞장구 저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맞장구의 종류 단어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빨간색 박스 한번 보실래요? 빨간 상자 안에 있는 이 맞장구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맞장구인 것 같아요. 설마 어떻게 느끼세요? 설마 반응은 해주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설마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내 말에 공감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맞장구로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지양해야 되는 맞장구고 두 번째 맞장구는 무반응. 어떤 분은 이게 무반응이 어떤 맞장구였는데 반응 아예 하지 않는 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속으로 나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상대방이 못 느끼는데 무반응은 좋지 않은 맞장구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느껴지세요? 좋게 느껴지세요? 뭔가 본론부터 이야기해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나 시간 없으니까. 그래서 재촉하는 느낌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와 대화를 길게 하고 싶지 않구나라고 상대방은 느끼게 됩니다. 이런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맞장구보다는 우리 파란색 박스 안에 있는 맞장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장구의 단어는 정말 많아요. 선생님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세 가지 한번 뽑아서 몸짓 언어와 몸짓 맞장구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좋겠답니다. 상대방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그럼 같이 반응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분위기와 그죠? 몸짓 언어를 사용해서 자, 좋겠다. 긍정 단어까지 해보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박수 치면서 좋겠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좋겠다. 그죠? 지금 하나 미소로 해주시고 계시죠?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이 놀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이야기. 반응해 주셔야죠. 자, 그럴 때 뒤로 살짝 몸이 갔다가 앞으로 어머나! 자, 한번 놀려주셔야죠. 그죠? 깜짝 놀려주는 맞장구. 자, 세 번째는 가장 많이 하는 맞장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의 맞장구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네, 그렇구나라는 맞장구. 그렇죠? 이렇게 그렇구나. 자, 이러면 세 가지 기본적인 맞장구를 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저희 소소한 대화를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 하게 되면 좋겠다 라고 맞장구로 반응해 주시면 돼요. 저와 지금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겠다. 그죠? 제가 2번 하게 되면 놀려주셔야 돼요. 어머나! 깜짝 놀려주셨나요? 3번 하게 되면 그렇구나. 자, 이렇게 아주 소소한 대화로 그러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사실 어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랬구나. 그쵸. 그런데 신랑이 아무 말 없이 출근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그쵸? 좀 섭섭하더라고요. 생일인데.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오늘 내 생일인 거 몰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알아.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장모님한테 상품권을 보냈어. 1번. 좋겠다. 감사하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한테 감사의 표현으로 선물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래도 제 생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럼 나는? 그래서 오늘 밤에 기대해. 어? 어머나! 1번 좋겠다. 그쵸. 오늘 밤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는 이야기예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주 소소한 대화예요. 정말 특별할 거 없는 소소한 일상 이야기란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할 때 선생님들이 좋겠다, 그렇구나, 어머나 라고 가벼운 맞장구를 해주실 때 저는 어떻게 느낄까요? 내 대화에 관심이 있구나. 그렇죠? 지금 이 대화가 즐겁구나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저희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생활하는 게 2년 되면서 이런 기본적인 맞장구도 예전보다 덜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끄덕끄덕. 거의 반응도 잘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맞장구를 가볍게 해주시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요. 자, 긍정대화법 우리 리더님들이시니까 조금 많이 사용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혹여나 내가 이 5가지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좀 대화법이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공지했는데 모르셨어요? 또는 잠시만요.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 없거든요. 세 번째,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닌데. 네 번째,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어서요. 다섯 번째, 바빠서요. 등등등. 우리가 뭔가 다른 일정도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진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바쁘기도 하기도 하고요. 내 일이 아니니까 상대방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듣는 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날 무시하나? 왜 자꾸 회피하지? 핑계대지? 왜 무안을 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정말 나쁜 의도 아닌데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제 일이 아닌데 몇 번을 말했잖아요. 일단 제가 먼저 말할게요. 제가 설명해드리고 다 듣고 나서 이야기하세요. 이런 말들, 말을 자르는 말들. 이런 말 상대방 딱 듣고 나면 이 대화가 뒤에 나한테 나쁜 게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이 말이 이미 감정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하면 다시 그 다음의 대화는 매끄럽게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감정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시간에 제일 먼저 이야기 드린 거예요. 누구나 감정이 상하면 대화가 아무리 나한테 필요한 대화라고 해도 좋은 기억에 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 좋은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은연중에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긍정의 기억을 소문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 공감하시죠? 조금 중간 한번 점검할까요? 공감하시는 분들만 하나, 둘, 셋. 오케이.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대화법, 좋은 대화법을 사용해야겠다. 그리고 소소한 대화, 스몰 토크의 힘을 믿어봐야겠다. 맞장구를 좀 많이 해봐야겠다. 그리고 상대방의 상감을 터치해봐야겠다. 아직 하지 않은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대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음의 S라인을 만들어라. 마음의 S라인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우리는 돈독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S라인 의미가 뭘까요? S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위의 커브는 자신감이고요. 아래쪽의 커브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했는데 나한테 자신감을 준다. 긍정적인 생각을 준다. 마음의 S라인을 키운다라고 하면 그분과의 대화는 자꾸 기다려진다는 거죠. 근데 반대도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와 자꾸 대화를 하는데 나의 자신감을 잡게 만든다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잡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과의 대화는 지속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나의 대화를 지속하게 만들고 싶고 기다리게 만들고 싶다면 마음의 S라인을 키울 수 있는 대화를 많이 사용해 보셔라 라고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 아주 쉽고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바로 답을 이야기 드리지 않을게요.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건 무엇일까라고 한번 힌트를 보면서 답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의 S라인,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주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5가지 힌트 보시고 한번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이것은 고스톱이다.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 두 번째, 이것은 꽃 피우는 기술자이다. 굳어있는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한다. 세 번째, 이것은 노래방 기계이다. 콧노래가 절로 난다. 네 번째, 이것은 고장난 지퍼이다. 마음의 문이 저절로 열린다. 다섯 번째, 이것은 임산부이다.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다. 이게 뭘까요? 웃음꽃을 피우게 하고요.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요. 마음의 문이 저절로 열리고요. 평소에 하는 우리 대화 중에서 이거 많이 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떤 걸까요? 2글자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했을 수도 있고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리더님들이라서 주변 분들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중요성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문제로 대신했습니다. 2글자 혹시 답을 찾으셨을까요? 네, 왠지 답을 찾으신 선생님들 실 것 같아서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 답은 바로 칭찬이에요. 칭찬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나요? 네, 주변 분들한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하나 질문. 혹시 선생님들 자신한테 칭찬 많이 하시나요? 주변 첫 번째 질문은 "네, 많이 해요."라고 다들 망설임 없이 대답하시는데 두 번째 질문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글쎄요. 앞에보다는 조금 망설이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다시 1부 때 이야기했던 걸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나 자신이 기뻐지고 나 자신한테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졌을 때 자연스럽게 새어나간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한테 많이 하는 칭찬화법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한테도 칭찬 많이 해 주시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자, 이왕 요즘 나 자신한테 칭찬 혹시 많이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또 이 교육 시간을 빌미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토닥토닥하면서 그죠?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상대방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먼저 긍정적인 에너지 채워줘야지 상대방과 긍정적인 에너지 채울 수 있는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토닥토닥하면서 좋은 칭찬만 할게요. 참 대단해. 그죠? 또 쓰담쓰담하면서 참 멋있다. 라고 한번 스스로 한번 칭찬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칭찬을 매일매일 하시면서 나한테 좋은 에너지 한번 채워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 분들과 이 칭찬으로 소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변 분들한테 많이 하면 좋은 칭찬 말 한마디씩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첫 번째, 상대방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말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을 자꾸 해야 습관이 되니까요. 선생님 손 딱 이렇게 한번 열주시고 내 앞에 누나의 상대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 말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따라하겠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자, 당신을 믿습니다. 날 뭘 보고 믿어요? 라고 하시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예,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뭔가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아. 주변 분한테 이런 말을 참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믿어요.
라고 하면 그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그분한테 마음의 S라인 키울 수 있는 말. 자, 두 번째 또 말도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말은 자신감을 높여주는 말입니다. 자신감을 나한테도 높여주고 주변 분한테 높일 수 있는 말을 잘해주는 리더분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자, 이건 느낌하는 제가 먼저 시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말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무드, 분위기, 진정성을 담아야지 상대방이 진짜라고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만 제가 먼저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 어떻게 그런 대단한 생각을 했어? 이런 느낌. 자, 깜짝 놀라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어떻게 그런 대단한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짱, 대박.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감 뿜뿜 막 올라오지 않나요? 이런 말들을 주변에 또 많이 퍼뜨려 주시는 거죠. 아, 선생님 어떻게 그런 대단한 생각을 하셨어요? 와, 진짜 대단하셔. 진짜 멋지세요.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자신감 뿜뿜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시고 자, 세 번째 말도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할까요? 열정을 샘솟게 하는 말입니다. 50대이든 60대이든 70대이든 연령에 상관없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열정이 불꽃이 있어요. 불꽃을 꺼내주신 역할이 또 리더분들이 해주신 역할 아닐까요? 열정을 꺼내주시는 그 역할, 그 말을 말로 한번 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당신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선생님이세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당신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분들의 숨어있는 열정의 불꽃이 나타나면서 또 나와 함께 활동을 할 때 훨씬 더 힘있게 그렇죠? 열정 넘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 꼭 많이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놓치지 않으셔야겠죠. 오늘 시작이 자기와 소통이었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좋은 에너지 많이 나눠주세요. 하지만 제가 아까 선행은 뭐라고 했죠? 나부터 챙긴 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나부터 챙겨주셔야지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토닥토닥 하면서 이 말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입니다. 그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입니다. 토닥토닥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말의 힘이라는 것.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해보셨을까 생각합니다. 늘 말로써 저도 전달하면서 말의 책임과 말의 힘에 대해서 무게가 실려지고 있는데 이런 좋은 말들을 주변에 많이 해주실 때 주변들이 따뜻해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까지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런 역할이 돈 들지 않아요. 말 한마디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소통의 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하게 된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필인의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요? 필인, 저는 이 세 가지로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 필인은요. 꼭 필요한 사람, 해내는 사람. 아, 우리 리더 없으면 안 돼. 아, 우리 회장님 없으면 안 돼. 꼭 필요한 사람이죠. 대화가 잘 통하게 되면 아, 저분과 함께 있으면 뭔가 든든해. 뭔가 문제 생기면 해결해 줄 것 같아. 그런 필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필인은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공감 아까 기억하시죠? 말하지 않았는데도 요즘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어. 이해해주고 있어. 반응해주고 있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언제나 내 마음이 따뜻해질 거예요. 날씨는 추워져도요. 내 마음이 추워지는 경우는 없을 거란 얘기예요. 세 번째는요. 필입니다. 채워주는 사람이요. 저희 모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죠. 그 빈틈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또 나도 누군가에서 채워지겠죠. 그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역할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소통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 좀 드렸지만 나와의 소통, 타인과의 소통을 우리가 잘 해줬을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 필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세 가지 다 안 하셔도 돼요. 한 가지 필인이 해주신 것도 그분한테는 아주 필요한 존재, 그분한테는 꼭 기억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필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떤 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또 되고 싶을까를 생각을 한번 계속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누군가 소통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함께 해 주셨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그리고 저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던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단 한 가지 이상이라도 선생님들 기억하신다면 이 바로 실천하시면서 주변 분들한테 많은 에너지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도 전 말의 힘 말의 선물을 드리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올해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가 올해를 지나가기 전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저는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한마디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은 내가 2021 년도에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부자가 될 상이요. 네, 2021 년도에 만난 사람 중에서요. 가장 몸과 마음이 부자가 될 상, 건강한 우리 선생님들 만나서 영광이었고요. 언제나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